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에 대해서. 수오행. 지금까지 우리가 목화를 했고, 금수를 이제, 금도 했잖아요, 금도. 그래서 목화를 양이라고 하고, 양. 또 한자가 또 뭐나 싶은데, 금수를 또 음이라고 합니다. 네, 금수를. 그래서 뭐든지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음양에 대해서 강의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또 참고로 보세요. 모든 것을 음과 양으로 나눈다는 거지. 사주 풀 때도 그렇다는 거고, 세상 만사가 다 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양, 밝음이 있고, 사주로 치면 위에 글자를 좀 양이라 한다 하면 아래 글자는 음이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오행 글자에서도 목하는 양이다. 그래서 목은 청소년, 이제 애기가 막 태어나서 철없는 시기. 그 다음에 화는 이제 청소년 시절, 아주 노도의 시절에 서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산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가 금에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따듬어지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는 뭐야? 마무리. 수는 우리가 마무리라고 그래, 마무리. 수는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니까, 인생이 마무리니까 뭐야? 노인은 시대. 노인시기다. 노인시기.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싹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시기에 정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노인시기에. 그래서 이제 노인시기 때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새로 생명을 또 태어난다는, 넘겨준다는 거예요. 나는 노인의 시대하고 죽는데, 그 다음에 뭐야?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시간도 안 적어놨네. 한 30분쯤 끝내면 되겠구만. 그래서 수에서 목으로 또 다음 자기 자녀를 또 내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자녀 안 난 사람이 많으니까 전부 안 나면 어떻게 되려나 몰라. 그것은 뭐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낳은 사람도 많으니까. 누구나 안 나는데 한 사람은 3명 낳았잖아요. 오늘 누가 이름 장명하 봤는데 자녀를 서이나 낳았더라고요. 아주 젊으신 분인데 또 그런 분도 계셔.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 세상은 다 돌아가게 돼가 있어. 이가 없잖아요. 잇몸이 다 합니다, 잇몸이. 그래서 노인의 시기라는 노인의 시기. 그래서 노인의 시기라 수라는 것은 상당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어떻게 지혜가 있겠어요? 지혜가? 여기서 다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수로 딱 태어나면 전생에 이렇게 다 살아봤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린아이가 상당히 수로, 일간이 수든지, 수가 많든지, 그러면 얘가 차분하다니까, 어린아이가. 얘 늙은이라 그러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주가 잘 맞아. 그래서 사주가 수의 기능이 강하면 차분하다, 이렇게. 그래서 뭐 씨앗이다. 우리가 뭐 과일 같은 거 먹고 나면 씨앗이 남잖아요. 그걸 그 수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강인한 씨앗을 그 수로 그다 간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는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으니까 생각이 많고 사색하고. 그래서 이제 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해시라고 그래, 해시. 해시는 9시 반부터 해시라고 그래, 해시. 그래서 해자축이 몰라도 돼요. 그걸 겨울이라고 합니다, 겨울을 우리가 해시라고 해가지고 9시 반부터 잠자는 시간. 물의 시간에는요, 자주 해야 돼. 그러니까 물이 많이 충분히 돼야 건강하다는 거지. 근데 요즘 사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허나에 불이 다 켜졌으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또 적응하고 사는 건데, 자연 이치를 생각하면 그런다 거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전부 인시에 일어나서, 인시가 이거 목인데 인시는 몇 시? 새벽 3시 30분. 그걸 인시라고 그래, 인시. 어때 해가 뜬다는 거지. 인시에 해가 떠서.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3시 30분부터 일어나. 스님이 그러죠, 스님이. 절에 가면 스님은 3시 어떻게 되면 일어납니다. 3시 반에 활동 시작하고, 4시에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철학적인 철학. 수가 사주에 강하면 철학이 생기고, 그러니까 금수가 많으신 분들 이런 공부를 잘해. 또 수가 특기 있는 사람이 이런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술시 해시 요것을 우리가 천문성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몰라도 돼요. 그때가 이제
이제 해가 기울고 이제 밤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 술의 천문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가 깊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고, 응? 자기 내면의 세계를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 또 설명을 좀 해보면, 요 목화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인간의 세계.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색상계라고, 색상계. 색상계. 상이라고 썼네. 상이라고 썼네. 색이 있다는 거지. 색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색상계. 색상계. 그럼 이제 금수는 뭐라고 했어요? 금수는 이제 파란색 해볼까? 금수는 뭐라고 해요? 무색상계. 무색상계. 그래서 요것은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이런다는 거지. 크게 나눠서. 그래서 어때는 차분히 깔아놓고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단전도 하고 뭐 선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랑 막 몸이 들썩들썩 못하는 거지. 그래서 특히 화 있는 사람은 예술성이 있다고 했고, 그러면 수 있는 사람이 뭘 잘할까? 글을 쓴다든지 이런 걸 잘해. 글을 쓴다든지 내면의 세계를 끄집어내서 글을 쓴다. 그러면 수일간이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되면 글을 잘 쓰겠어요? 이렇게 하면 글을 잘 쓰겠지. 수가 사주에 강학이라고 있는데, 수 이렇게 강학이 있는데 옆에가 목 강학이 있으면 어디가 일간이라고 했으니까, 일간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내면의 생각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제 수생목을 하면, 도표 이렇게 목신할 수 안 그래도 되겠지요? 수생목을 하면 이 수위를 빛나게 한다. 빛나게. 이게 설화무늬.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것도 비법을 하면 비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간이 강하면서 이렇게 내 기운을 빼간 걸 식상이라는 데 있잖아요. 식상 기운을 강하게 빼주면 그 빼가기 전에 그 일간 자체가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진다는 거지. 여기서 수 똑똑한 것은 어때요? 지혜가 밝다는 거죠. 사주에서 오행 중에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수라고 합니다. 수가 사주된 사람이 머리가 아주 좋다. 왜 좋겠어? 생각을 많이 하니까 항상, 응? 내면의 세계를 생각하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뇌를 계속 쓴다는 거지. 우리 인간의 뇌를 좀 지어볼까요? 인간의 뇌를 아인슈타인도 뭐 인간의 뇌를 몇 프로 썼다 하더라. 뭐 4% 썼다든가 뭐 2.5% 썼다든가 거의 뇌를 못 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아무리 많이 써도 머리 돌질 않아. 오히려 뇌를 많이 써야 치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일간이 가장 치매 안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 걸릴 수도 있어. 치매도 빨리. 그러니까 사주 공부하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하잖아. 갑자기 배인쟁이 손을 돌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주 공부한 사람들이 치매 안 걸려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 계속 생각을 하니까. 왜? 뇌에다 자극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든지, 연구를 잘 한다든지, 그러니까 수가 강하면서 목이 강해서 그 수기운을 빼간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는 대로 하늘 도마뱀 그 만시력 그 동영상에 있다 핸드폰 그거 보고 있는 거죠. 직접 못 하신 분들은 자녀분한테 해달라고 해서 자기 사주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 자기 일간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재밌겠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수가 있으면서 토가 강하면요. 수가 강하면 그 수를 딱 막어. 그럼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뚝을 쳐서. 서울 청계천에 물로 한 바퀴 돌리려니까 한강 물을 끄집어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강 물을 끌어 쓴다 하면 그 물을 사서 돌린다고 하잖아요. 1년에 뭐 배정이 한 10억 정도 돼 있다나? 그래요. 그럼 물은 또 버리면 다시 한강 갈 거 아니에요? 물은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근데 물이 세상에 갈수록 귀해진다 하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는 흔한 게 물이었는데 물을 돈 주고 사 먹게 했는데 지금은 물이 뭐 기름보다 더 비싸다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물이 생명이고 물이 돈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예를 들어서 특히 수달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올지란 거죠. 달이란 거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토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 토가. 내가 봤다니까요. 토가 강해요.
이런데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토면서 수가 이렇게 강하시고 겨울에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이런데 또 토가 많으면 이걸 딱댐으로 막아서 수자원공사처럼 물을 각 가정에 돈 받고 팔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부자가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꽤 있고 사업 안 하고 이런 분이 직장 다니는데도 직장에서 언어로 하고 언어로 이렇게 합니다. 또 수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수는 내면의 세계라 있잖아요. 생각 사색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안기부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씁니다만은 전에는 뭐 안기부하면 나르는 셔도 떨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기부 그 딱 들어가면 우리는 음지에서 뭐 한다고 써놨잖아요. 음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쪽 근무하신 분들이 수기운이 많아. 수기운이. 근데 수도 약번에 금도 양금 음금 했듯이 수도 양수 모든 게 다 음양이라니까요. 양수 음수 이렇게 있는 거죠. 양수는 호수 바다 이런 큰 그런 것을 말해요. 호수 바다 이런 바닷물 이런 거 얘기하고 음수는 뭘까? 음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쫄쫄쫄쫄 내리는 비 습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얘기도. 그래서 되게 보면 이 중에서도 수 중에서도 아까 같이 그런 정보를 다루는 그런 계통의 사람을 본다면 요것도 해당되겠지. 이게 더 잘하겠지. 이게 돼. 스며드니까 탁 스며들어서 간첩 스파이가 침투도 하고 그런 걸 아주 잘한다는 거지. 이 수라는 게 음수가 그런 걸 잘합니다. 음수가. 그래서 젖어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음수 이렇게 되신 분들이 또 자녀한테 아주 잘합니다. 자녀한테 몰빵. 특히 여자분들이 일간이 음수다 그러면 자녀분한테 몰빵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수라는 것은 음의 세계고 음 중에 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수 중에서 양수보다 음수가 아까 목하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 중에서도 음수는 음 중에 음이라고 그러지. 제일 처음에 음양 공부할 때 양 중에 음 중에 양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이 음 중에서 가장 음적인 것을 이 음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음적이 강하다. 그래서 모성애가 아주 강하다. 또 이렇게 말도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수라는 것은 음적인 기운이 아주 강해서 이렇게 침투도 잘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생각이 깊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이번에 또 아까 수요 그 잠자는 시간 얘기했죠. 얘기했고 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간지 중에서 간지라는 게 뭐야? 이런 걸 간지라고 그래 아직 모르시지만 갑자, 을축, 병인 막 이렇게 가는 것을 간지라고 그래. 근데 이 간지가 몇 개가 있다? 60개가 있어. 60개가.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을 갑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0갑자 이걸 붙여서 60갑자 그래요. 그러니까 60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한갑이 되면 60갑자를 다 살아본 거지. 1년, 2년, 3년 이렇게 한 살, 두 살, 세 살 다 갑자년에 태어났다면 그때 한 살, 두 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61가 되면 다시 일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61 때 우리가 한갑을 맞이한다. 그럼 돌아왔다. 다시 돌아오나 갑을 이걸 얘기한다. 갑을. 그래서 61에 한갑 세잖아요. 요즘은 한갑 세지도 못하지. 60이 청춘이니까. 저도 뭐 60대가 한갑 안 셌어. 그럼 뭘 세겠어. 가족끼리 뭐 밥이랑 그런 뭐 많은 거지. 근데 앞으로 이제 70이나 80대면 세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60간지 중에서 지금 수를 얘기하면 항상 이 말을 빼먹을 수가 없어. 모든 강의할 때 다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강의 때 개수를 얘기하면 이러한 간지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임자라고 임자. 그래서 사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사회에서 역하게 쓴 말이 사회에 통용된 말이 많아요. 뭐라고 그래? 너 오늘 혼나봐라 막 이럴 때 너 오늘 너 제삿날인지 알아라 이런 말도 하고 너 오늘 내가 임자인데 임자 만난 걸 알아. 너는 오늘 죽었어.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임자. 그래서 사주 안에서 특히 이런 사주가 자월이란 뭐야? 한겨울 얘기한다고 했죠. 겨울을 얘기한 거야 이게.
네, 간지를 다 서서히 써보는데, 그냥 좀 있으면 토 끝나면 이 간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청간론하고 지지 얘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자오론은 한겨울을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임자 일주로 태어나신 분들은요,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잠전에 가만히 있다가, 응? 누가 자기를 건든다든지 그러면 물불을 안 가려. 그래서 임자 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는 것은, 수는 원래 어떻습니까? 수는 윤화. 흘러간다. 높은 데로 낮은 데로 흘러간다. 그래서 순리대로 산다. 수는 순리대로 산다고 그래요. 순리대로. 그러니까 수로 태어나서 순리대로 차분하게 말 수도 없고, 집안이 온통 금수만 태어난 사람 집에 있으면 집안이 조용해. 집안이. 어떻게 보면 조용한 집안들은 그런 간지로 태어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기본이, 이런 분들은요, 내 사주에 큰 뚝이 있지 않으면 좀 그래. 이런 글자가 큰 뚝이 있다. 뚝 있다 뭐야? 토로 뚝을 딱 쳐주면 이게 전부 동이 된다니까. 아주 좋죠. 조상자리, 이걸 조상자리를 하는데, 조상자리 뚝이 있다 하면 조상이 원래 부자였다고 하고, 여기 시해가 토가 강해서 있다가 하면 당신은 말년에 돈 많이 벌란가 보네. 이런 말도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 이런 분들은요, 운 안 좋을 때 세상 이치를 한번 쳐서볼 수도 있어요. 물이라는 게 어때요? 물이라는 게 막 가다가 물이 많으면 특히 물이 역류한다고 하잖아요. 못할 일 없잖아요. 물이 역류해서 넘어와서 크게 일어나면, 영하고 해운대 생각하시면 되겠네. 해운대 쓰나미, 부산 시내에서 아주 싹 쓸어버리잖아요. 4층 5층짜리 건물이 물이 그냥 싹 해일로 넘어가니까 건물이 자동으로 넘어져. 영하에서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싹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순리대로 얌전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이 강한 물은 해결책 없어요. 그럼 이런 분은 어떤 분하고 결혼하면 괜찮겠어요? 사주에 토가 강한 분하고 결혼하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온통 사주가 또 토가 많겠지. 이 물을 절실히 필요로 하겠지요. 그게 궁합입니다. 궁합. 지금 아주 초보 시간인데 이렇게 막 너무 진전을 많이 빼면 뭐만 줄 몰라. 그래도 알게끔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럼 시간이 다 지나서 16분, 17분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